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쵸? 와, 제가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 계시니까. 댓글로 인사해주시는 분들, 걱정해주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감사보다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런 공지나 이야기 없이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죄송하니까 빨리 읽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취준생 페니가 달러구트님을 만나서 면접을 보는 이야기까지 읽어드렸죠. 아직 면접이 끝나지는 않았고 꿈에 대해서 좀 진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달러구트님이 좀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 사무실에 나가면 내게 기회가 오지 않겠구나, 이게 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페니가 그 아쌈의 추천으로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를 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면접에 오기 전에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이야기 속에서 세 번째 제자는 잠든 시간을 다스리겠다고 나섰죠. 다른 제자들은 전혀 관심 없던 그 시간 말이에요. 달러구트의 표정을 보아하니 아쌈의 권유대로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를 읽고 온 것은 탁월한 선택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다시 처음에 흥미로운 시선으로 페니를 보고 있었다. 저는 세 번째 제자의 선택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제자가 다스리기로 한 미래에는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두 번째 제자가 다스리기로 한 과거에는 지금까지 겪어온 귀중한 경험들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과거로부터의 배움, 이 두 가지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달러구트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페니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잠든 시간은 어떤가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저 가만히 누워 시간을 보낼 뿐이에요. 말이 좋아 휴식이지 실제로는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통틀어 몇십 년을 누워 지내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시간의 신은 가장 총애하던 세 번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는 동안 꿈을 꾸게 하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페니는 질문하는 척 하면서 잠깐 뜸을 들이고 생각할 시간을 벌었다. 저는 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려요. 사람은 왜 잠을 자고 꿈을 꾸는가? 그건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제자처럼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든 두 번째 제자처럼 과거에만 연연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신은 세 번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맡겨서 그들을 돕게 한 거예요. 왜 푹 자는 것만으로도 어제의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꿈을 꾸지 않고 푹 자든 여기 이 백화점에서 파는 좋은 꿈을 꾸든 저마다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잠든 시간도 더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게 되죠. 페니는 책에서 본 내용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대답했다. 그녀는 오늘따라 말이 너무 술술 나와서 스스로도 감탄하고 있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어른들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자신감을 얻은 페니는 이쯤에서 그럴싸한 말을 덧붙여 인상적인 지원자가 되고 싶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잠, 그리고 꿈은 숨가쁘게 이어지는 직선 같은 삶에 신께서 공들여 그려넣은 쉼표인 것 같아요. 페니는 뿌듯해하며 말을 마쳤다.
달러구트는 읽어내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페니는 조금 전의 멘트가 너무 자기적이었던 것 같아 입을 꾹 다물었다. 분위기가 좋을 때 적당히 했어야 했다. 네, 과유불급이죠. 네, 신께서 공들여 그려놓은 쉼표인 것 같아요. 조금 자기적이긴 합니다. 네, 그 전에 맞췄으면 좀 좋았을 텐데. 사무실에 정막이 흘렀다. 문 하나를 두고 바깥은 여전히 손님으로 가득한데 달러구트의 사무실은 동떨어진 공간처럼 조용하고 차분했다. 페니는 갑자기 목이 타는 것 같았다. 달러구트는 페니의 서류에 뭔가를 사각사각 끄적였다. 잘 들었네, 페니야. 꿈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군. 그는 서류에서 양손을 떼고 얼굴 앞으로 손깍지를 모아주더니 페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이 거리에는 우리 꿈 백화점 말고도 다른 꿈 상점들이 많이 있지.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상점에서 일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해주게. 페니는 높은 급여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려다가 그건 초면에 지나친 솔직함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페니는 머릿속으로 말을 골라가며 천천히 대답했다. 자극적인 꿈을 파는 상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달러구트님께서도 일간지 꿈보다 해몽의 인터뷰에서 언급하셨죠. 몇몇 꿈 상점들은 충분히 잔 사람도 더 자게 만들고 쾌락만을 쫓아 꿈을 사러 오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달러구트님의 꿈 백화점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꿈꾸게 하고 늘 중요한 건 현실이라고 강조하시죠. 시간의 신이 세 번째 제자에게 바란 것도 딱 그 정도일 거예요. 현실을 침범하지 않는 수준의 적당한 다스림. 그래서 여기에 지원했어요. 달러구트는 그제야 활짝 웃었다. 페니는 그가 웃을 때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의 흑갈색 눈동자가 새로운 직원을 찬찬히 눈에 담고 있었다. 페니 양,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물론이죠. 적막하게만 느껴졌던 사무실에 비로소 바깥 손님들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페니에게 첫 직장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와, 페니가 통과했습니다. 네. 아슬아슬했었던 면접. 페니가 그래도 우리 달러구트님 마음에 쏙 든 것 같지요. 그래서 너무 그 시험에 면접에 붙기 위한 대답이기보다는 내 소신을 내 생각대로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가치관에 근거해서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1. 가게 대성황의 날입니다. 페니가 이제 첫 출근을 해서 그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있는 다양한 많은 직원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챕터에서는 그 직원들의 특징들, 캐릭터 소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그 캐릭터들 소개, 직원들 소개가 나오는 부분들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페니는 달러구트의 사무실로 가야 하는 건지 직원용 앞치마부터 갈아입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오도 가도 못하고 손님들 틈바구니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낚아채듯 페니의 옷자락을 잡고 프런트 안쪽으로 쑥 밀어넣었다. 반가워. 오늘부터 일하게 된 신입 맞지? 여기서 일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야. 특히 오늘처럼 손님이 몰리는 날에는. 안내방송을 하던 중년의 여자 직원이 페니를 보고 방긋 웃으며 말했다. 난 웨더, 1층의 매니저야. 직급 따윈 걸리적거리기만 할 뿐이니까 그냥 웨더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좋아. 네 또래의 딸과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일한 지는 30년이 넘었어. 이 정도면 내 소개로 충분하겠지?
그녀는 인상이 밝은 데다 성격도 시원시원했다. 다만 지금은 많이 지쳐 보였다. 그녀의 붉은 곱슬머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목소리에도 칼칼한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안녕하세요, 웨더 아주머니. 저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팬이라고 해요. 저 혹시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달러구트가 네가 오거든 안내해주라고 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백화점은 1층부터 5층까지 다른 장르의 꿈을 팔고 있어. 1층은 신경 쓸 거 없어. 나와 달러구트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일하는 베테랑 직원들이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거든. 1층에는 특별히 귀한 꿈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신입은 잘 받지 않지. 일단 넌 2층부터 5층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층의 매니저들을 만나면 돼. 가서 층별 안내를 듣고 몇 층에서 일하고 싶은지 알려주렴. 모든 층의 매니저들이 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다시 집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페니가 잔뜩 긴장해서 눈을 거북이처럼 꿈뻑거리자 웨더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농담이야. 아주머니는 더운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옆으로 훅 던졌다.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도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자, 어서 가봐. 난 손님들을 안내해야겠어. 오늘은 정말 손님이 너무 많네. 이 웨더 아주머니는 그 페니의 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니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일이나 좀 모르는 일들을 당했을 때, 만나게 됐을 때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는 좋은 엄마 같은, 언니 같은 그런 사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층, 2층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매니저분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1층은 아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2층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 혹시 2층의 매니저님이세요? 페니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각 잡힌 바지주름,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구두, 정성스럽게 손질한 콧수염, 짧아서 따로 손질할 필요가 없는데도 헤어젤을 발라 최대한 넘긴 헤어스타일이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주었다. 맞아. 내가 매니저인 비고 마이어스라네. 자네는 신입인가? 아, 네. 팬이라고 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팬이는 자기 얼굴에 풋내기, 얼뜨기라고 적혀있기라도 한 걸까 싶어 손으로 볼을 감싸주었다. 보통 손님들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없거든. 항상 다른 직원들한테만 말을 걸지. 사람들이 날더러 다가가기 힘든 인상이라고 하더군. 나야 뭐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손님도 아니고 내가 아는 직원도 아니니 필시 새로 들어온 직원이겠거니 생각했지. 마이어스 매니저는 팔짱을 끼고 깐깐한 표정으로 페니를 다시 보았다. 아하, 그래. 층별 견학을 온 거로군. 그러고 보니 우리 주인장께서 미리 이야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좋아. 우리 층에 대해 궁금한 게 있나? 페니는 리본 양쪽 매듭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크기로 묶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지만 꾹 참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방금 그 손님에게는 왜 꿈을 팔지 않으신 거죠? 좋은 질문이야. 마이어스는 팔짱을 풀고 상품 진열장을 어루만졌다. 2층에 있는 모든 꿈은 내가 하나하나 직접 검수해서 들여온 최상의 작품들이야. 난 이렇게 좋은 꿈들을 손님들이 멋대로 사가서는 에이, 개꿈이네 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반드시 기억해둬. 아무한테나 팔면 꿈값을 못 받아. 페니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로부터 후불로 꿈값을 받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것은 아직 몰랐으므로 알아듣는 척 고개만 끄덕였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자기소개서 나부랭이랑 달러구트님과 간단한 면접만 치르고 들어온다지. 마이어스가 혼잣말하듯 비아냥거렸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참 황당하군. 난 2층 직원들을 뽑을 때 내 선에서 한 번 더 시험을 치를 생각이야. 꿈의 불확실성과 불연속적인 속성,
유연하고도 위태로운 이 상품들은 적당한 수준의 지식으로는 다룰 수 없지. 그렇고 말고. 난 대학에서도 꿈의 영상연출학과 꿈의 뇌과학을 복수 전공했어. 학술 잡지에도 내 논문이 여러 실렸지. 그리고 그 지식이 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어. 웨더는 달러그트와 일한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1층의 매니저 자리를 꿰찼지만 말이야. 나는 오로지 실력으로 2층의 매니저 자리에 올랐다고. 이게 단순히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나? 아니요. 정말 대단하세요. 페니는 마이어스가 낸 시험 문제를 풀면서까지 2층의 직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마이어스도 페니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그녀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나며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자, 3열 진열장에 남은 물건은 1열로 옮기고 신속하게 움직이자고. 네. 비고 마이어스의 한마디에 2층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린넨 앞치마는 방금 다린 듯 매끈했다. 페니는 괜히 블라우스의 구겨진 끝을 잡고 팽팽하게 만들려고 애쓰면서 3층으로 가는 계단으로 발길을 옮겼다. 3층은 2층보다 훨씬 경쾌한 분위기였다.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품 포스터들은 색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트렌디한 벽지처럼 보였고 스피커에서는 유행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상품을 설명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꿈을 사러 온 손님들도 들떠 보였다. 직원 한 명은 연분홍색 하트 모티브가 주렁주렁 달린 화려한 꿈 상자를 들고 손님에게 열심히 꿈을 권하고 있었다. 척 데일의 야릇한 꿈 시리즈는 늘 매진이에요. 대신 키스 그루어의 꿈은 어떠세요? 운이 좋으면 좋아하는 사람과 근사한 곳에서 데이트하는 꿈을 꿀지도 몰라요. 손님이 관심을 보이자 직원이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손님 컨디션에 따라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3층의 직원들은 자유분방했다. 앞치마도 각자의 입맛대로 리폼해서 입고 있었다. 페니는 아까부터 2층의 매니저가 누구인지 눈으로 좇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다른 옷차림을 했다거나 경력이 오래되어 보이는 직원이 눈에 띄지 않았다. 페니는 평범한 린넨 앞치마를 입고 진열장을 닦고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2층의 매니저는 어느 분이죠? 전 신입사원이고 층별 견학을 하러 왔어요. 어머! 신입사원? 매니저는 나예요. 내 이름은 모그베리. 3층의 매니저예요. 자신을 모그베리라고 소개한 여자는 다른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차림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고 구불구불한 머리를 조여 묶고 있었는데 잔머리가 사방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페니는 꾸벅 인사를 했다. 모그베리는 매니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였다. 양쪽 볼에 발그레한 홍조도 어려 보이는데 한몫하는 것 같았다. 펜이라고 합니다. 달러구트님의 지시를 받고 3층을 견학하러 왔어요. 얘기는 미리 들었어요. 3층에 온 걸 환영해요. 모그베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반겼다. 여긴 획기적이고 액티비티한 꿈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페니, 잠깐 실례할게요. 저기요 손님,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모그베리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근처를 맴돌고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 꿈 취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당한 걸로 찾아드릴게요. 손님은 짧은 스포츠 반바지에 목둘레가 가슴바까지 늘어난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어 보였다. 그는 조금 추운 듯 양쪽 팔을 연신 비벼댔다. 전 주목받는 꿈을 꾸고 싶어요. 세상이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면 더 좋고요. 지난번에는 학교 축제에서 끝내주게 랩을 해서 전교생이 제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꿈을 꿨는데 힙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은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SF 영화 시리즈는 어떠세요? 요즘 히어로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꿈에서 새빨간 강철 영웅이나 힘이 아주 센 초록 괴물이 될 수도 있지요. 셀린 클럭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꿈 제작자니까 몰입이 아주 잘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히어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좋아요. 하나 주세요.
모그베리는 또 한 건 했다는 듯 흡족하게 웃었다. 손님은 받아든 상품을 옆구리에 끼고 다른 상품도 구경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페니는 손님이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가 문득 레프라운 요정들의 신발 가게를 지나며 읽었던 안내문을 떠올렸다. 레프라운 요정들의 하늘에 나는 꿈도 3층에 있다고 하던데 다 팔렸나요? 시종일관 밝았던 모그베리의 인상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입술을 뾰루통하게 내밀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꿈이야 늘 매진이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레프라운 요정놈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난 말이에요. 원래 신발만 만들던 꼬맹이들이 꿈 사업에 갑자기 뛰어든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끔 두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져서 꼼짝도 못하는 꿈을 박스에 섞어서 보낸다니까요. 그런 게 뭐 장사 수완이라나? 그렇게 해야 꿈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지 뭐예요? 내가 몇 마디 했더니 글쎄 자기들만 날아다니는 꿈을 만들 수 있으니 물건 끊기고 싶지 않으면 참견하지 말라더군요. 나 원참 어이가 없었어. 페니는 꿈값에 관한 공부를 미리 해두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발이 무거워지는 꿈을 팔면 왜 꿈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까? 페니는 당초에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기가 힘들었다. 서점에서 후불로 치르는 꿈값의 경제학이나 꿈 팔아서 내 집 마련 따위의 경제서적을 보기는 했지만 좀처럼 읽을 엄두가 나질 않았었다. 페니는 셈이나 돈을 만지는 일에는 젬병이었다. 그녀는 모그베리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멍청해 보이는 인상을 주었다가는 어느 층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웠으므로 오늘은 참기로 했다. 달러구트님은 너무 물러 터진 것 같아요. 난 레프라운 요정들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봐요. 3층 매니저인 모그베리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못마땅한지 점점 심하게 투덜거렸다. 그녀가 흥분해서 침을 튀기며 말할 때마다 꼬불꼬불한 잔머리가 정수리 부근에서 용수철처럼 뿅뿅 튀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묶여있는 머리보다 튀어나온 머리카락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 페니는 모그베리의 투덜거림이 점점 길고 지루해지자 슬슬 4층으로 피신하기 위해 빠져나갈 틈을 살폈다. 때마침 모그베리가 지나가는 다른 직원을 붙잡고 레프라운 요정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으므로 페니는 자연스럽게 3층을 떠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모그베리도 만나봤고 그리고 비고마이어 굉장히 깐깐하고 머리에 헤어젤을 엄청 왕창 바르고 다니는 정리정돈의 좀 달인 정리정돈에 좀 강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웨더 아주머니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4층 이제 읽으러 갈 차례입니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이 책을 한 6분의 1 정도 남기고 다 읽었어요. 거의 읽은 거죠. 너무 재밌게 읽고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포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한 아이디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순간순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첫 번째 1탄 올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으로 좀 그려가면서 영화화 된다면 어떤 장면, 어떤 색감, 어떤 배우, 어떤 모습이 지금 그려지는 장면이겠구나 이렇게 좀 상상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재밌고 좀 입체감 있게 생동감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랑 딸이랑 달러구트 역할은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페니 역할은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배우들을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서로 상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이 페니 역할을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상상하시면 되니까 제 생각에 갇히시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그 작지만 똘망똘망 야무지고 아주 호기심 많고 영민해 보이는
아이유, 이지은이라는 배우를 생각했는데 저희 딸은 김고은 씨를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페니 역할은 좀 자그마하고 좀 귀염성 있는, 그러면서도 똑똑하고 야무져 보이는 사람을 떠올렸는데 저희 딸은 그렇게 좀, 김고은 씨는 굉장히 키가 크고 앙증맞고 귀여운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성품이나 뭐 하는 모습들은 귀엽지만 그 키 크고 좀 늘씬한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 저는 김고은 너무 크지 않아서 딸?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딸 이름을 얘기할 뻔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상상하는 게 달라서 굉장히 상상하고 서로 나누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제목들이, 이름들이 다 외국 이름이잖아요. 뭐 페니, 웨더, 그리고 비고 마이어스, 그리고 달러구트라는 그 주인공 아저씨의 이름까지. 그래서 외국 영화에서 만약에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떤 배우를 우리가 캐스팅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해봤는데, 그렇게 머릿속으로 좀 그 장면들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영화화하면서 내가 감독이 돼서 들으시면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영화화되지 않은 소설을 읽을 때는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대로 그 색감과 벽지와 그 건물과 그 사람들과 그 홍조 띈 얼굴과 이 모든 것들을 상상해낼 수 있으니까, 구현해낼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참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화된 책을 먼저 영화로 접하고 나서 책을 보면 아마도 어떤 마음인지 그 한계가 있다는 거, 이미 머릿속으로 그 영화를 상상해버리는 그 한계를 좀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영화화 되면 참 좋은 책인데 그러기 전에 빨리 소설로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그동안 제가 정말 큰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은 제가 엄마로, 주부로, 그리고 아내로 살아온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저에게 맞는, 제가 제 2의 인생을 살면서 제가 쓰임받고 싶은 한 분야가 있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직업을 삼고 조금씩 한 단계, 두 단계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다 보니 제가 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됐고 또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확실히 내가 공부하고 싶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나니까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시간을 투자하고 제가 그것에서 정말 의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이나 수능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직업을 이것으로 갖고 정말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이 공부가 나는 정말 너무 호기심이 가득하고 더 하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파 들어가고 싶어, 이 한 문제를 푸는 게 난 너무 재밌어 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남의 공부하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크게 뭐 공부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것으로 발견하고 찾고 나면 충분히 아이들이 정말 아주 영혼을 갈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언어로 꼭꼭 씹어서 내 입을 거쳐 내 것으로 만들 날이 온다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먼저 내가 나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느라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그게 제 요즘에 굉장히 큰 화두였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고 나서는 조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굉장히 좀 마음이 뭐라 그럴까?
좀 쉬고 싶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작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뭡니다라고 딱 말씀을 안 드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들리시죠?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준비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제가 영혼을 갈아 넣었지만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실패감에 절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는 아니고요.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네, 물론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너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분야여서 이미 너무나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제가 우리 페니처럼 취준생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면 제가 뭐 월급을 못 받는다거나 이거 아니면 제가 할 일이 없다거나 다른 역할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으나 굉장히 좌절되고 절망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20대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던 그 페니와 같은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회사 한 군데 두 군데 떨어질 때마다 정말 좌절되고 내일은 또 어디를 넣어보지, 어디를 또 면접을 가볼까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지금은 내가 나이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주부로, 엄마로, 그리고 다른 어떤 일들로 충분히 할 도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무엇 하나가 좌절이 되더라도 정신적인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안정감이 제가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소속감이나 안정감이 나를 좀 나태하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는 좀 다른 것들을 더 해보게끔 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자꾸 문이 열리면서 저희 가족이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제가 녹음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신경이 쓰이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막 좀 민망하잖아요. 가족 앞에서 제가 이런 그 영상을 찍고 녹음을 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 말이 막 꼬이고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저 사람이 왜 들어오지? 문 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내 얘기를 듣는 거야. 진짜 녹음하는데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을 해서 제 이 어떤 생각이, 의사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꼭 이렇게 마음 먹고 녹음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참 방해들을 합니다. 정말 짜증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가 끝나고 나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쉬었고요. 뭐 아프거나 제가 좌절하거나 그래서는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좀 생각하고 재정비할 시간들이 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실제로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그것도 내일까지 제가 마감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뭐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되게 좀 확 놔버리고 맨날 쉬었어요. 네, 맨날 쉬고 놀기도 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앉아서 녹음하는 게 참 별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또 별일인지. 그리고 또 아이가 방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업로드를 계속 하지 못했다는 너무나 죄송한 핑계를 좀 말씀드려 본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가능한 어떤 일들을 계속 꿈꾸고 도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페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는 동안 푹 쉬고 동력을 얻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좀 하나하나 어떤 그 타이틀을 획득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거나 뭐 민간 그런 센터에서 주는 정말 어떤 그 수료증이 나오는 자격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독서 모임 같은 거 요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하고 새벽에 만나서 요새 그 미라클 모닝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작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인터넷에서 줌으로 만나서 독서하는 그런 모임도 많고 그리고 또 내가 좀 끌리는 그런 취미, 그런데 취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것들. 기타가 될 수도 있고 캘리그래피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저랑 같이 캘리그래피를 공부했었던 배웠었던 언니는 지금 자격증을 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꽤 굉장히 소정의 작업료를 받고 달력을 제작해주는 그리고 편지지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런 그 직업으로까지 연결이 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취미로 시작한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지 않으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호기심이 있고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실 계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재화까지 따라와 준다? 경제적인 어떤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 금상첨화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났을 때 혹은 내가 좀 어떤 역할들이 하나하나 줄어들어갈 때 내가 사회로 다시 나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어떤 그런 역할들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힘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참 좋겠다. 제가 돌아보니 지금 제가 3, 4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 일들이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제 삶을 허망하지 않게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 제가 아이가 많이 커가는데 제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때 제가 준비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한두 살 어릴 때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졌죠? 네,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엄마들 일하면서 귀로 제 영상을 듣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요. 저도 아이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특히 또 저는 굉장히 열혈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랑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많은 것을 함께하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꿈을 꾸지 못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 그동안 미뤄놨던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뭐 독서 지도사 자격증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그림책으로 상담하는 그림책 상담 심리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좀 잘 알아보셔야 하긴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민간 센터에서 주는 자격증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것도 맞죠. 너무나 쉽게 그리고 내가 그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별 힘이 없는 자격증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조금 시작하셔서 나에게 어떤 시간이나 역할이 주어졌을 때, 네, 저 그거 할 줄 압니다. 네, 저 그거 자격증 있습니다. 네, 공부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필드에 바로 뛰어드실 수 있게 나를 준비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 대학도 있잖아요.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김미경 선생님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세대에 걸맞게 계속해서 본인의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정말 대단한 부지런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듣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나는 아무 평가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네 그냥 말로 일하시는 분이네 이런 평가를 제가 감히 할 분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김미경 선생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배워야 된다. 끊임없이. 애 수능 공부, 애 한의사 만들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공부해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저희 아이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뭐 저를 보면서 공부를 할 거다 이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저렇게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
도와주는 참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어. 어쨌든 공부합시다. 그 얘기예요. 이어서 또 읽어드릴게요. 페니는 내심 4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4층은 낮잠용 꿈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얕은 잠을 많이 자는 동물들이나 온종일 잠만 자는 아기 손님들이 많기로 유명했다. 즉 귀여운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페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4층에 발을 내디뎠다. 역시나 귀엽고 앙증맞은 손님들이 간혹 보이긴 했지만